새남자의 실전 트레이딩 전략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최수창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가 4일 연속 올랐습니다. 지표는 부진했지만 실적도 좋았고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났는데요. 자, 우리 증시도 반등에 나설 수 있을지를 보도록 하죠. 자, 새남자의 오늘장 체크 포인트부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하승훈 전문가 코스닥 상승 M파동 560포인트 돌파 여부. 박승일 전문가 코스닥 수급 기관 선호 종목 공략. 최수창 전문가 시장은 돌아서는 길목이다라는 체크 포인트가 제시가 됐습니다. 자, 이 중에서 최수창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죠. 모두 다 코스닥을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최수창 전문가님, 오늘도 시장은 돌아서는 길목이다. 좀 뭔가 의미심장한 그런 한 줄 체크 포인트를 제시해 주셨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네, 최근에 제가 이제 나와서 말씀드릴 때마다 1900은 바닥 흔들기, 심리 흔들기 구간입니다만 이 자리가 도망갈 자리가 아니라 싸움터라고 했거든요. 지금 이제 포인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모든 사람들이 코스닥에 시선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 시간 쪽에서도 지난번에 아랫골이 길게 생긴 날 520포인트의 저점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최근에 셀트리온이 월요일날 나와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셀트리온으로 인해서 코스닥이 죽었다는 표현보다는 여전히 살아있다. 그래서 코스닥에서의 트레이딩, 다시 말씀드리면 코스닥에서 어떤 빠른 시세를 원하는 트레이딩 영역을 활용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굉장히 코스닥 쪽에 좋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결국 대부분이 IT 쪽.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중요하게 얘기하고 싶은 건 코스닥은 분명 실적의 옥석 가르기를 꼭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실적의 옥석 가르기가 없으면 자칫 또 그 좋은 코스닥의 좋은 장세에서도 본인 스스로의 종목이 소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많은 그 시각이 설왕설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코스피는 안 된다라든가 아직은 서둘 필요가 없다. 그리고 아직 바닥은 아니다라는 얘기도 많고 또 한간에서는 1500 얘기도 나오고요. 심하게는 900포인트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그 표현에 좀 한 가지를 더 반대에 좀 단호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시장은 돌아서는 길목이다라는 표현을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올해 저는 상반기, 그러니까 6월 달이면 상반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벌써 어느덧 4월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2달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6월 달 안으로 우리나라 증시의 저점 포인트가 나올 것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동안에 이 시간 통해서 신흥국 증시를 보자라고 했는데 신흥국 증시 완터닝 포인트를 보여줬고 또 선진국 증시도 기술적으로 고점에서 큰 눌림을 단계적인 눌림을 보여줬습니다만 결국에 어제 강한 터닝 포인트를 보였다. 결국 전 세계의 어떤 증시들이 완터닝 포인트를 이번에 보여줬다는 거죠. 4월 중후반경에.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고 또 하나 어제 이제 이런 기사들이 나왔어요. 어떤 이 자료화면 보시면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 급증 빚내서 주식 투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4조 5천억 정도. 코스닥도 2조 대가 넘고요. 네. 어쨌든 연중 최고치예요, 지금. 그렇죠. 예. 연중 최고치입니다. 근데 이제 증시는 연중 최고치가 아니라 거의 연중 바닥권에 있으니까 우려 심리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요즘 구글이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이런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해보시면 2009년도 4월 달에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다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신문 스크랩을 다 찾아야 되지만 검색을 해보시면 그때 당시에 어떤 기사들이 나왔냐면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 신문사에서 나왔는데 개인 투자자 신용 급증, 빚내서 투자한다. 근데 2009년도 4월 달 기억하실 겁니다. 증시 바닥이었습니다. 정확히 3월 2일이 바닥이었고요. 쌍바닥이었고요. 계속 올라오면서 한 달 가까이 올라오니까 개인 투자자 신용 급증 얘기가 3월 말에서 4월 달에 계속 나오는데 지금도 저는 이 자료화면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신용융자가 거품이 꼈을 때는 7조 원대가 갔을 때거든요. 과거에. 그러면 과연 2007년도라든가 2011년도 고점처럼 당시의 유동성보다도 여전히 저 유동성이 더 풍부하고 또 이번에 그 일본에서도 엔저 때문에 이제 향후에 소위 말하는 와타나베 부인들의 엔저, 엔크리 자금도 풍부하고 달러도 풍부하고 또 하나 5월 달에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ECB에서도 유럽에서도 또 한 번의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이런 풍부한 유동성 속에서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도 2.75%인데 여전히 유동성이 풍부하거든요. 이 상태에서 4조 5천억이 과연 신용융자가 거품이 꼈다라고 표현하기에는 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아직 충분한 거품은 아니다. 여전히 오히려 고객 예탁자금 보시면 초록색으로 보는 고객 예탁자금이 아직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증시에 풍부한 유동성 자금이 대기하고 있다는 거는 오히려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서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상 연중 최고라는 이 단어만 본다면 정말 과열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가져보게 되지만 수치를 본다면 사실상 부담스러운 수치는 아니에요. 그리고 네. 지금 순용 융자가 많이 지금 몰리고 있는 그 기업들을 본다면 낙폭 과대주들로 그 움직임이 좀 강해지고 있어서 뭐 대표적으로 현대차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좀 과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는 좀 맞지가 않는 그런 네. 구석이 좀 있네요. 그만큼 바닥권이다라는 시각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증시를 반등으로 볼 수 있을지 전략 측면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남자의 실전 트레이딩 전략 보겠습니다. 하승훈 전문가 코스닥 업을 예상했습니다. 바이오, IT 부품 등 주도주의 눌림 몫시에 공략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줬습니다. 박수영 전문가 코스닥 업을 예상했습니다. 코스피 IT 대형주, 코스닥은 제약과 IT 부품주 중심으로 관심을 갖자라는 시각입니다. 최수창 전문가 코스닥 업을 예상했습니다. IT와 낙폭과대 우량주 그리고 코스닥은 IT 장비주 중심으로 관심권에 두자라는 의견을 제시했네요. 세 전문가가 모두 다 같은 곳을 보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상승을 예상을 했고 IT 부품 쪽에 대한 일치된 그 목소리를 내놓고 있는데요. 예,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IT는 되는 집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 설비 투자가 지연되면서 올해 설비 투자에 대한 어떤 기대감. 다시 말씀드리면 장비 업종들 있죠.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라 시스템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대한 설비 투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청주 M8 공장을 전원하고 있고 삼성에서도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관련된 장비주들 그리고 또 아몰레드 OLED에 대한 투자 소식이 올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 두 종목군을 집중적으로 IT를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모바일 쪽에 부품 관련 종목들은 사실 지금까지 올라온 추세를 보면은 과연 어디까지 갈까 할 정도의 의구심이 듭니다만 어쨌든 그 종목들도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IT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도대체 IT가 이렇게 많은데 어떤 종목이냐면 제가 세분화시키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IT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장비주들이라든가 비메모리 쪽, 그 다음에 OLED 장비주들, 그들이 먼저 간 이후에 이제 그 다음에 그들에 대한 관련 부품 소재주들이 움직이겠죠. 그리고 지금 또 이제 모바일 관련된 종목도 여전한데, 삼성 갤럭시에만 관심을 갖던 모바일도 있지만, LG에서 관련된 모바일도 있다, 이거죠. 토비스라는 부품 종목이라든가, 또 액트라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IT 관심을 계속 두시는 게 좋겠고, 대형주 쪽에 보면은 지금 내수주 쪽에 통신이라든가 계속 있습니다만 그들 종목군을 제 의견에서 본다면 그들이 못 가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이 시점에서 포트폴리오를 편성해서 편입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국면이라는 저는 느껴져요. 오히려 강한 종목, 그러니까 IT 섹터 대형주 쪽에 삼성전자 기관 조정을 보고 그 외에 IT 쪽에 추세가 형성되니까 보시고 나머지 이제 낙폭과대 우량주들은 거의 이제 PBR이 1배 수준 이하거나 그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융자를 쓰지 마시고요. 예. 자기 돈으로 천천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저가에 나선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지금 좋은 자리에 매수가 왔다. 대단한 봄이 이제 오면서 봄 박앤세일 하지 않습니까? 백화점에서 증시에서도 그런 대형 우량주들이 박앤세일 국면에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그렇게 좀 6대4 정도의 비중, 코스닥과 코스피도 5대5나 6대4. 대형주도 IT의 주도적인 섹터에 한 6이나 5, 나머지 낙폭과대에 한 5 정도 이렇게 분할로 대응하시면 반반씩 대응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장세의 기회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을 해봐야 될지 저희 종목으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남자의 실전 매매 종목을 보겠습니다. 하승훈 전문가 유성기업, 스카이라이프, 서린바이오를 제시했습니다. 박승훈 전문가 SK하이닉스, 모베이스, 뷰웍스를 추천했습니다. 최수창 전문가 삼성테크인, 대우증권, LG화학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여기 IT주, 증권주도 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뭐 낙폭과대주로 또 화학섹터의 종목도 들어와 있는데요.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제가 이제 코스피 쪽에 좀 말씀드리면 제가 이 세 종목은 월요일 날도 똑같은 포트를 말씀드렸을 거예요. 종목만 이제 한 종목 정도 바뀌었는데 두 종목 정도. 코스피에서 자동차 업종은 현 시점에서 오히려 엔저로 인해서 또 이제 노사 문제 때문에 오히려 조선 업종을 작년 내내 제가 안 좋게 봤거든요. 근데 지금 단기적인 흐름에서라든가 중기적인 흐름에서도 오히려 조선 업종이 자동차보다 더 나은 모습이에요. 주가적인 흐름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코스피 내에서
강한 어떤 차기 주도주라고 할까요? 차기 주도주라고 본다면 역시 IT, 그 다음에 증권주, 낙폭과대에서는 역시 산업 소재인 철강이라든가 화학인데, 철강에는 사실 포스코의 현대제철이나 현대아이스코 같은 경우 현대차 그룹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철강 내에서 낙폭과대라고 지금 접근하기엔 좀 무리가 있고, 왜냐하면 현대차 그룹 자체가 제가 보는 투자액에서 조금 지지부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철강 쪽은 포스코고, 화학 쪽에서는 역시 LG화학이 1등주 아니겠습니까? 그 1등 대표 기업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IT 쪽에서는 저는 LG전자하고 LG이노텍, 삼성테크니 차기 주도적인 성격으로 강한 추세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종목군 중에서 오늘 장의 추천주는 어떤 종목 고르셨나요? 네, 뭐 월요일날 또 IT가 나왔는데 오늘은 증권주. 그러니까 월요일날도 증권주 괜찮다는데, 증권주를 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자통법이 상임위에서 통과된 이후에 오히려 주가는 올라가지 못하고 그 기대감이 무색할 정도로 좀 단기적으로 빠졌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것은 증권주들은 대우증권을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이 대우증권 같은 경우는 자통법의 가장 큰 수혜주로서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자통법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것과, 증시가 지금 1900포인트까지 단계적으로 계속 눌려 있고 어떤 강한 터닝포인트와 강한 반등에 대한 기대 심리가 낮다 보니까 증권주가 좀 지금 다운되어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증권주는 충분히 증시 반전의 포인트에서 강한 상승을 좀 이끌어갈 수 있는 또 수혜주로서 좀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대우증권 뭐 쌍바닥을 형성을 하고 있어서 위쪽으로 기대감 좀 봐줘볼 수 있는 그 구간인데요. 다만 21선 저항에 어제도 부딪혔거든요. 네. 오늘 어떤 흐름 보일지 기술적으로 이 종목들 가격까지 정리를 해주시죠. 네, 그 작년 11월 달 증권주 저점이 대우증권이 9,730원인데,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1,500원짜리는 지난 12월 달에 강한 양봉을 뽑았을 때의 시초가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1,600원인데 거기를 지금 1포인트, 2포인트로 단기쌍 바닥을 4월 달에 만드는 거거든요. 이걸 삼성증권을 잠깐 차트를 보시면 삼성증권도 12월 달에 시초가 자리가 49,500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지금 1포인트를 찍고서 멈춰서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 게 삼성증권. 결국 대우증권, 삼성증권이 1차 지지를 받고 바운딩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기준점 자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22평선을 단계적으로 저항받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오늘 내일 종가상 돌파를 해낸다면 흐름 자체는 전체적으로 터닝포인트를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어제 종가가 1,750원인데 오늘 뭐 적극적으로 시초가, 뭐 갭상승이 나오든 오늘 시초가 이하로 좀 시초가 아래인데 시초가가 어딘지는 제가 예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시초가 자체를 매수 포인트로 말씀드리겠고요. 손절은 10,000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11월 달에 그 전저점을 이탈하라고 하면 거기는 위험해지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개파랑 양봉이 나왔던 자리에 종가가 9,970원이기 때문에 뭐 10,000원의 이탈만 없다면 손절은 큰 의미가 없다. 그 10,000원의 손절가를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제가 중장기적으로 17,000원의 긴 안목의 포인트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상당히 높게 제시가 됐네요.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추천주 대우증권까지 살펴봤습니다. 목표 주가 17,000원, 손절 가격 10,0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최수찬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주요 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김미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